음악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이거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계속 기획으로 갑니다. 한 스피커에 두 앰프, 또 한 앰프에 두 스피커,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마치 옆에서 하나씩 비교해 드리면서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걸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디오벡터의 트라페즈 리이매진들을 두 앰프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깐 환기를 시켜보면 이 스피커 트라페즈 리이매진의 소리를 샘플링을 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서 들어보자는 그게 메인 이벤트지만, 그 스피커를 듣다 보면 거기 동원되는 앰프의 특성도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트라페즈 리이매진드의 얘기는 뭐 많이 해드렸으니까 앞에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오늘은 이 트라페즈 리이매진드의 어떤 앰프로 들어볼 거냐, 둘 다 블랙, 그리고 D클래스 증폭단을 갖춘, 하나는 벨칸토의 E1X DAC 프리, 그 다음에 E1X 스테레오 파워, 이 조합이고요. 또 하나가 NAD의 M66과 M23, 이 두 조합으로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3웨이 구성의 클래식 박스형 사이즈를 한 그런 제품이죠. 오디오벡터가 첫 제품으로 만들었던 45년 전 그 시점에 만든 그런 디자인 포맷을 하고 만들었던 거를 현 시점의 오디오벡터의 소리로 그렇게 만들어낸 재미있는 기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시도였던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스피커는 광대역 약 23Hz부터 50kHz를 넘어가는 이런 광대역, 낮은 대역부터 높은 대역까지가 대단히 넓은 스피커라는 특성, 그리고 12인치 베이스 우퍼를, 이게 오디오벡터의 전 스피커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이전에는 없던 그런 포맷이죠. 게다가 뒤쪽에 8인치 아이소바릭 우퍼까지를 갖춘, 그래서 베이스를 일단 구사해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위에 53kHz 대역까지 올라가는 오디오벡터가 자랑하는 이 AMT 있죠. 그 AMT에서 얼마나 섬세한 질감을 뽑아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박스형으로 디자인하고서도 입체감을 줘야 되는, 여기도 대표적으로 스피커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라서 원래 앞으로만 기울어져 있던 디자인을 측면까지 다시 한번 깎고, 그 독특한 모양새가 되어 있는 게 그게 뭐 보기에 특이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운드적으로 그런 걸 구사하려고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제품입니다. 전 유닛을 이 스피커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다 전용이에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까지. 오디오벡터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스피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야 이 스피커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트라페즈를 구사하는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는 12인치와 8인치 두 개로 구성된 아이소바릭 우퍼를 아주 호쾌하게도, 그리고 과부적이 없게 구사하는 그런 댐핑과 드라이브, 이거를 갖춘 앰프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렇게 베이스를 통제하면서도 미드레인지 이상 53kHz까지 올라가는 이런 AMT에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질감, 사실 오디오벡터가 추구하는 고음은 그런 데 있거든요. 그거를 베이스를 낸다고 해서 과도하게 고음의 에너지가 과잉이 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뽑아내는 그런 앰프가 최적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앰프가 되겠습니다. 우선 두 앰프 모두 이 벨칸토 E1X 조합이나 NAD의 마스터 시리즈 M66과 M23 이 조합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출력단이 전부 D클래스 증폭을 하죠. 설계한 사람도 사실은 같아요. 브루노 푸제이. 브루노 푸제이가 새 회사를 만들어서 NAD의 마스터 시리즈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게 바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이죠. 그거를 처음으로 탑재한 제품이 바로 M33, 그리고 그거의 스테레오 파워 버전인 M23이었습니다. E1X는 아마 디지털 증폭에 대해서 가장 원조격이었던, 거의 80년대부터 그걸 연구했던 회사고, 2000년이 되기 전에 저희는 처음으로 이 벨칸토의 이 디지털 증폭, 게다가 벨칸토는 이 디지털 증폭단의 소리를 본인이 원하는 소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위칭 방식의 전원을 쓰는 그런 회사죠. 특히 미국 하이엔드 평론가들이 거의 2년 내내 올해 제품 상을 줬던 그 블랙 EX라는 제품이 있죠. 그 블랙 EX를 그대로 트리클 다운한 바로 밑에 제품입니다. 블랙이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E1X 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슬림하고 벨칸토 고유의 방식대로 대단히 정숙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이펙스사의 N500 모듈을 써서
8ohm에 250W 그대로 정수 증폭합니다. 4ohm이 되면 그게 500W로 늘어나는 그런 출력단을 갖춘 앰프죠. 저노이즈 기반 하이스피드 출력을 하면서도 소리의 결과물은 대단히 매끄럽고 감성적인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는데 이 제품의 장점과 핵심이 있습니다. NAD M66과 M23은 벨칸터보다는 좀 더 빈번하게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고 많이 접해보셨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램브룩 그룹이 의욕적으로 NAD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자사의 그 블루 OS 시스템을 결합시킨 최선의 시너지를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링돌프와 이 브루노 푸제이 같은 그런 인물들이 모여서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을 만들었고 그 첫 제품이었던 M33의 프리파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제품의 컨셉을 갖추고 M66에는 M33보다 좀 더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전용 프리앰프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M23 또한 좀 더 드라이브에 집중하게 설계된 전용 스테레오 2채널 파워 앰프죠. 여기도 8ohm에 200W 출력을 내는 그런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을 출력단으로 갖춘 그런 앰프입니다. 드라이브와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갖춘 채로 NAD의 클래식 시리즈에 가깝게 그렇게 설계한 그런 사운드를 낸다는 게 또 이 제품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똑같은 D클래스 증폭단을 쓰지만 또 설계한 사람이 동일한 두 제품은 과연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ABC 순으로 벨칸토의 E1X 조합으로 먼저 들어보고 같은 곡을 NAD의 M66과 M23 조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ho can say what love is? Does it start in the mind or the heart? When I hear discussions on what love is, everybody speaks a different part. Love is funny or it's sad. Love is quiet or it's mad. It's a good thing or it's bad.
but beautiful. Who can say what love is? Does it start in the mind or the heart? When I hear discussions on what love is, everybody speaks a different part. Love is funny or it's sad. Love is quiet or it's mad. It's a good thing or it's bad, but beautiful. 네, 들어보시면 아마 영상에서도 차이가 나시죠? 기본적으로 벨칸토 E1X는 아싸라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단정하게 빠른 속도로 명쾌하게 움직이는 그런 쪽에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NAD M66, M23은 약간 클래식 쪽으로 접근한 NAD 소리에 튜닝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D클래스 증폭단의 어떤 장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용하죠. 그래서 둘을 보면 뭔가 스케일이 크고 골격이 조금 크게 만드는 쪽은 NAD 쪽일 거예요. 벨칸토의 E1X 시리즈가 결코 뭐 스테이징이 작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건물 하나를 눈앞에 이렇게 띄워낸다면 철골 같은 거를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스타일은 벨칸토 쪽이고, 그거를 바깥쪽을 두툼하게 이렇게 둘러싼 느낌은 NAD라는 거죠. 사이즈는 둘은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작은 부분까지를 더 자세하게 보이게 하는 쪽은 벨칸토 쪽이고, 시청자를 이렇게 압도해가는 쪽은 NAD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들은 4플레이의 맥스5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파워 핸들링의 사이즈는 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쿵쾅쿵쾅 거리는, 특히 트라페즈 12인치와 8인치 아이소바릭 우퍼를 움직이는 능력은 둘 다 부족하지 않아요. 베이스 통제력이 뛰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아주 호쾌합니다.
다만 NAD 쪽이 좀 더 두터운 쪽이에요. 여기서 이제 취향이 엇갈리는데 이런 두텁고 뭔가 양감이 좀 보태진 그런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은 NAD 쪽이고, 좀 더 해상도 위주의, 그리고 다이나믹을 끝까지 안겨준 다음에 빠른 속도로 다음 신호로 넘어가는 게 벨칸토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다이나믹하고 그런 양감이 좀 앞선다고 해서 NAD가 뭐 스테이징의 입체감을 약화시키거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스테이징의 사이즈는 NAD 쪽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징의 크기가 아니라 골격상의 두터움 같은, 프레임의 두터움 같은 게 NAD 쪽이 조금 두껍게 느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하튼 이 4플레이의 맥스 5의 베이스와 킥드럼 소리, 그 다음에 그 피아노 소리,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대단히 정확하고 명쾌하게 흐르는 건 둘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3악장 이 스케르초를 들어보면 요선 둘의 차이가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아주 섬세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쿠렌치스가 뮤지카 에테르널을 지휘한 이 곡은 아시겠지만 이 다이나믹스를 대단히 강조한 그런 연주와 녹음이죠. 작은 소리와 잔 악기들의 조합으로 시작을 해서 큰 트랜지언트로 빵 때리고 마치 그 백드래프트라고 하죠. 불이 확 붙었다 갑자기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연주인데, 확실히 이 곡에서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정교하게 내면서 그렇게 빵 때리고 싹 사라지는 이런 표현을 아주 극적으로 하는 쪽은 벨칸토 쪽이에요. 벨칸토가 하이스피드와 이 낮은 노이즈 레벨을 장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음에서도 그 신호를 포착해서 들려주는 아주 사각거리는 소리들, 이렇게 귀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마치 뭔가 이렇게 앞으로 싹 움직여서 앞으로 무슨 큰 일을 준비해서 펼쳐줄 것 같은 그런 예고를 선명하게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팡 때릴 때도 그 큰 다이나믹스와 함께 사실은 악기가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도 그걸 빠뜨릴 수가 없는데, 쾅 치는 아주 순간 0. 몇 초의 그 순간에도 실제 연주를 그렇게 했다는 게 일단 저는 놀라운데, 종종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 연주가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에도 악기들이 서로 이렇게 혼탁해지는 일이 없어요. 아주 짜릿합니다. 그런가 하면 NAD M66과 M23은 지금 벨칸토가 그런 걸 좀 더 잘한다는 거지 결코 벨칸토보다 못하진 않습니다. 단지 입자감이 벨칸토보다는 좀 더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을 준다는, 중량감은 NAD 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쪽은 NAD 쪽이 좀 더 우세해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NAD 쪽에 손을 들어주시게 될 거예요. 트랜지언트 순간, 빵 때리는 순간에도 좀 더 에너지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쪽은 NAD 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본 그 보컬, 서머라 조이, 우리나라 이번에 공연을 온다고 하죠. 드디어 앨범을 벌써 3개째 내고 이번에 우리나라 공연을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96년생인가 그렇죠. 이 젊은 가수가 이런 아주 능청스러운 재즈곡을 뛰어난 녹음으로 잘해서 종종 시청할 때도 들어보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확실히 가수 하나가 부르는 이런 노래에서도 벨칸토와 NAD의 두 스타일이 잘 나타납니다. But Beautiful 이 곡은 가운데 가수의 음상이 아주 선명하게 딱 맺히는, 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입이 아주 컴팩트하게 보이는, 그리고 입이 아주 정교하게 눈앞에 보일 것 같은 그런 연주와 녹음인데, 정교하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보여주는 쪽은 역시 이번에도 벨칸토 쪽이고요. 하지만 음의 그 콘트라스트와 야 저기 사람이 서 있다, 그런 뭔가 사람의 실제 동작 같은 그런 존재감이 보이는 쪽은 NAD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색도 그래요. 음색이 벨칸토가 역시 진공관 쪽에 가까운 그런 매끄러운 음색으로 간결하고 단정하게 노래를 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NAD는 확실히 음색의 변화, 그 다음에 진하고 흐려지는 느낌이 좀 더 뚜렷뚜렷한, 그게 콘트라스트죠. 그런 쪽의 느낌은 NAD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취향이 엇갈리는, 서마라 조이의 어떤 음색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두 앰프였습니다. 이 소리를 뭐 대단히 좀 빈티지적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그렇게 들려주는 앰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앰프는 가장 음원에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그대로 들려주는 그런 대표적인,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최선의 앰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성향의 차이만 있지 그 품질을 끄집어내는 능력은 둘 다 아주 뛰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 이제 트라페즈 리이매진드가 모니터 역할을 하면서 두 앰프의 소리를 서로 다르게 들려줬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영상에서 다뤘던 거는 트라페즈 리이매진드의 소리예요. 이 두 앰프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들리는 광대역 3웨이, 그 다음에 12인치 우퍼와 아이소바릭 구조를 갖춘 그런 베이스 라인, 그리고 생생함과 생동감을 갖춘 중고역,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는 지금 몇 번을 시청하는 동안 쭉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는 장르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 오디오에서 저희가 바라는,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바라는 많은 덕목을, 그리고 하이엔드적인 정신에 투철하게 그렇게 갖춘 제품이라는 거를 앰프를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들어보는 동안 좀 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집니다. 3웨이라는 포맷에 아주 충실해져 있고, 이 박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거 이런 게 좀 특이할 뿐이지, 그냥 우리가 아는 박스형 스피커, 뭔가 대단하게 마감을 뭔가 좀 특별하게 구사했다든가, 뭔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벽면재라든가 이런 거를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나무 판넬 자체는 그냥 평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직선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인슐레이팅을 두 겹의 알루미늄으로 인슐레이팅을 한 것도 그렇고, 위아래 뒤쪽에 고음과 저음 쪽에 별도의 포트를 맨 위하고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은 것도 그렇고, 댐핑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을 사용자 취향과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말하지만 장르 포용력도 중요하고, 그 앰프의 성능이 얼만큼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다른 특성의 앰프의 특징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모니터적인 기질까지를 갖춘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 거리에서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박스형 디자인으로 저희가 아는 스테이징이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들의 그런 장점들 있죠. 뒤쪽에 아주 입체적인 그런 무대를 띄워 올려서 음악을 듣는 동안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그 아티스트가 있는 바로 그 옆으로 데려다 준다는 그런 품질과 컨셉을 가진 아주 멋진 스피커입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를 이렇게 두 앰프를 통해 들어보면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거를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서들 많이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들어보니 NAD와 벨칸토 조합도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다른 앰프로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